4월 14일이고요. 이제 오늘 모든 수업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 그 Next.js 기본 페이지 화면 구성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었던 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가볍게 이렇게 생겨 있는 건데, 이제 백엔드 모드랑 프론트 모드일 때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는 이제 프론트 모드. 프론트 모드에서는 요 값이 지금 여기서 출력이 되는데, 새로 고침을 하면은 백엔드 모드로 실행되고 지금 출력되는 정보가 없어요. 그때 여기 콘솔을 보면은 여기 콘솔 쪽에서 이렇게 출력이 돼요. 백엔드 모드로서 실행될 때는 콘솔.로드가 터미널 쪽에서 실행이 되고요. 이게 지금 여기 출력되는 이 정보가 전부 백엔드로서의 어떤 작동 기능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어제 여기까지 봤고요. 페이지를 이동하면서 이런 식으로 변수를 전달함으로 해서 우리가 그 하나의 페이지로 여러 개의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근데 페이지를 이동하면서 변수를 보내는 방법이 꼭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패스 파라미터라고 해서, 지금 이거는 쿼리 스트링 방식이죠. 이 방식은 변수의 이름과 값이 그대로 다 노출이 되니까 보안에 그렇게 썩 훌륭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이거를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변수 이름을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마치 변수의 값을 폴더 이름처럼 구성하는 방법을 패스 파라미터라고 했었어요. 자, 이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거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어저께 컴포넌트에서 그 헤더 쪽에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이제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놨었단 말이에요. 이걸 아직 우리가 페이지를 안 만들었죠. 자, 요게 진행될 페이지를 하나 만들 건데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portfolio.js에 접속을 하겠지만,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폴더 안에 index.js 형태로 가져갈게요. 포트폴리오 폴더 안에 index.js입니다. 자, 기본 페이지 구조 만들어 주는데, 이렇게 인덱스로 파일 이름이 될 때는 함수 이름을 인덱스라고 잡지 마시고 웬만하면 이 폴더 이름을 맞춰주세요. 네, 포트폴리오라고 이제 페이지를 만들게요. 자, 제목은 그냥 포트폴리오라고 잡아놨고요.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면은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링크를 클릭했을 때 이제 해당 페이지로 이동이 되겠죠? 자, 여기서 링크를 추가로 갖고 온 다음에 이 포트폴리오의 하위 페이지를 넣어볼게요.
제거하고 네. 아니요. 여기 들어가는 요 카테고리라고 하는 게 변수 이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정하시면 돼요. 네. 네. 퍼블리싱을 또 먼저 보여준다는 게. 아, 컨텐츠라고 하는 게 지금 이거 눌렀을 때 요, 요 버튼이 계속 보여야 된다는 얘기시죠? 할까 말까 했는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를 컴포넌트로 빼세요. 얘를 컴포넌트 폴더에 아무데나 새 파일 탭.js 한 다음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치면은 얘를 여기서 임포트를 할게요. 컴포넌트 안에 탭. 제가 또 한번 하고요. 네? 이렇게 이제 컴포넌트를 뺀 다음에 얘를 여기서도 또 임포트해서 거기서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해주시면 이제 페이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임포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메뉴를 컴포넌트화해서 모든 페이지에 임포트해주는 탭 같은 효과가 나겠죠. 자, 일단은 조금 전에 했었던 거 이제 실습하실 거 보내드렸으니까요. 요거 실습하시고 3시 10분에 뵐게요.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진행하는 동안 여기 CSS가 너무 답답해서 여백 조금 줘놨어요. 위랑 아래쪽에. 대단한 건 아니니까 요건 뭐 제가 따로 뭐 코드까지 뭐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자, 조금 전에 이제 질문 주신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했었던 케이스는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네이버 웹툰에 대한 메인 페이지가 이렇게 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웹툰이 있을 때 여기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 단어를 변수로 만든 거죠. 자, 근데 이제 사이트를 만들다 보면은 어떤 경우는 이제 요거 자체적으로 요 URL 자체적으로 일종의 메인 역할을 하는 페이지가 있고 하위 카테고리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메인에서는 이 하위 카테고리의 내용을 좀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하위 카테고리에 디테일이 있는 거죠. 이제 실제로 이제 사이트를 제작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 제 경우에 이랬어요. 어떤 케이스였냐면은, 자, 이렇게 이제 어떤 회사에 대한 소개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더펌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 이 안에 하위 카테고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사이트 주소가 있는데, 문제는 이 메뉴 자체를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인 케이스였거든요. 이 사이트는 다행히 이 메뉴 자체를 클릭했을 때 독립 페이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위 페이지들 이렇게 들어가는 메뉴가 있었어요. 그래서 메인이 있고 여기에 대한 하위 페이지가 있는 케이스였는데, 메인 페이지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회사 소개라는 메뉴인데 이 회사 소개 밑에 뭐 대표 인사말, 오시는 길, 연혁 이렇게 페이지가 있을 때 이 회사 소개 자체에 대한 페이지를 따로 만드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클릭했을 때 자동으로 얘로 인식되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요 URL로 접근했을 때 자동으로 얘가 되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 전에 질문 주셨던 게 이런 케이스죠. 지금 우리가 만들었었던 요 구조에서는, 이 구조에서는 index.js가 만약에 없다면, 인덱스에 제가 다른 폴더로 잠깐 옮겨 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포트폴리오 자체에 대한 주소는 404가 떠요. 지금 이 상태에선 요 URL에 대응되는 파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얘는 다시 되돌려 놓고요. 자, 뭐 샘플로 이제
웹툰이라는 이름의 파일 하나 만들게요. 네,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 폴더 안에서는 메인 없이 바로 월, 화, 수, 목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은 인덱스 없이 변수만 잡을 때는요. 만약에 변수 이름을 대괄호 date.js 이렇게 만들었다면 주소가 웹툰 슬래시 요일 이름 이렇게 되면 이 몬이라는 내용이 day라는 이름의 변수로 들어가잖아요. 이때의 의미는 요 변수는 필수 값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day 값이 필수가 아닌 상황을 허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때는요. 파일 이름 형식이 조금 더 복잡하게 바뀌어요. 대괄호를 이중으로 치셔야 되고요. 변수 이름 앞에 점점점을 걸어요. 이렇게 걸면은 요 day라는 변수가 없는 경우도 허용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은 슬래시 웹툰 이라고 접속해도 얘가 실행되고요. 슬래시 웹툰 안에 뭔가 값이 와도 얘가 실행이 돼요. 자, 그러니까 패스 파라미터 받기 두 번째예요. 변수명이면서 웹툰 변수명이면서 변수가 필수가 아닌 경우 웹툰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생성하고 대괄호를 이중으로 치면서 점점점을 찍어주면은 대괄호 이중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이 변수 값이 필수가 아닌 게 돼요. 자, 그럼 파라미터를 받기 위해서 참조시키고요. 그 다음에 또 새 파일 하나 만들어서 days.js라고 하나 만들게요. 자, 아까 템 만들었던 것처럼 링크 하나 가져오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일값 없이 요일 전체라고 링크를 걸어보죠. 여기서는 조금 전에 만들었었던 탭을 임포트를 할게요. 임포트 days 가져와서 자, 함수 안에서요. 이제 마찬가지로 use 라우터를 사용해서 그 라우터 사용을 시작하고요.
아까는 이 안에 필요한 정보들이 그냥 요만큼 있습니다. 필요할 때 꺼내 쓰세요라는 의미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쿼리만 쓸 거예요. 그래서 router.query를 day라는 이름의 변수로 뽑겠습니다. 근데 이때는 변수 값이 없는 경우 다른 기본 값으로 대체하기 위해 상수가 아닌 변수로 선언해야 돼요. 콘스트는 값을 한번 만들면 못 바꾸는 애였어요. let으로 선언해야 돼요. 그래서 if day가 없으면은 뭐 day는 뭐 특정 값을 이렇게 지정해라. 뭐 이런 식의 예방 처리가 하나 들어가 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여기서 그냥 day만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메뉴 하나 걸어줘야죠, 헤더에. 자, 그럼 이제 웹툰이라고 하면 이제 요일별 웹툰이라고 제목 나오고, 뒤에 변수 값이 없을 경우에 요일 전체로 인식을 한 거예요. 지금 올이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한 페이지가 다 커버하는 거죠. 변수가 없을 때도 커버가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조금 전에 그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커버가 되는 거예요. 자, 뭐, 그 다음 케이스까지는 또 웬만해서는 잘 안 들어가는 경우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웹툰 안에 어떤 요일 이름이 있어요. 이 요일 안에서 신작 요일 웹툰하고 추천 웹툰을 나눠보고 싶다. 여기 그러면은, 뭐, 카테고리. 이런 식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변수 이름을 웹툰 안에, 데이 안에, 카테고리. 이렇게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폴더가 돼요. 폴더 이름을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JS 파일이 되겠죠. 대신에 이때는 무조건 필수예요. 이 폴더 이름은. 그럼 조금 전에 봤었던 내용이랑 결합시키면은 슬래시 웹툰 안에 day라는 이름의 폴더 안에 대괄호 2개 점점점 카테고리 .js라고 파일을 만들어주면 가운데 단어는 무조건 필수예요. 그리고 여기에 오는 게 뭐가 됐건 변수로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은 카테고리라는 이름의 변수인데 얘는 필수가 아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코딩할 수 있는 파일은 요거 하나잖아요. 얘는 폴더 이름이니까. 그러면 요 카테고리.js 파일에서 이 변수 두 개를 다 받아주시면 돼요. 어떤 식으로 받냐? 여기서 router.query 안에 day하고 카테고리하고 이렇게 두 개가 다 들어가요. 최종 파일이. 이런 식으로 응용하시면 돼요. 자, 뭐 Next.js에 관한 얘기는 이게 다예요. 리덕스나 뭐 그 밖에 그 자바스크립트 컴포넌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갖다 쓰는 걸, 플러그인 갖다 쓰는 거는 리액트하고 동일합니다. 그냥 우리가 수업에서 했었던 코드 그냥 갖다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얘를 빌드를 한번 해볼게요.
자, 패키지.json 안에 보면은 이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에요. 얀, 런 하고서 여기에 있는 단어들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요 dev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개발용 코딩인 거고, 얘는 빌드. 근데 얘는 자체적으로 이제 그 백엔드를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리액트보다 명령어가 하나 더 있어요. 마지막에 있는 요 스타트가 뭐냐면은 그 빌드 결과를 가동시키는 명령이에요. 얀, 런, 빌드라고 명령을 내리면 ESLint를 사용하라고 했더니 디스플레이 이름을 지금 명시하라고 에러가 났네요. 이게 이전 버전에는 없었던 건데, 예를 들면은 지금 얘가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days.js에서 디스플레이 네임을 명시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함수 이름 디스플레이 네임이라고 해서 days라고 함수 이름을 한번 명시해 달라는 얘기예요. 전에는 이런 거 안 했어도 자동으로 인식했는데 좀 귀찮게 해놨네요. 함수마다 다뤄줘야 돼요. 메뉴 링크는 안 해줘도 되고, 함수를 갖고 있는 애들만 해주면 되네요. 자, 하면서 제가 지금 함수 이름을 전부 대문자로 시작하게 바꾸고 있는데요. 요거는 뭐 꼭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찝찝해서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네임 걸어주고, 포트폴리오.디스플레이 네임. 월드.디스플레이 네임까지.
함수마다 마지막에 다 함수 이름 점 디스플레이 네임 하고서요. 문자열로 함수 이름 좀 넣어달래요. ES, 우리가 프로젝트 생성할 때 ES 린트라는 애를 쓰겠다고 해서 그래요. 그거 안 쓰겠다고 하면 이 코드 안 넣어도 된대요. 자, 다시 한번 빌드 해볼게요. 앉는 게 있네요. 웹툰의 데이지. 지금 에러 나고 있는 거는 어디에선가 지금 프롭스 대소문자 같은 게 좀 틀린 거예요. 이게 언더바 document.js에서 나타나고 있다는데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구글 웹 폰트 사용할 때 똑같은 속성을 지금 2번 썼거든요. 여기 빨간 줄이 나오고 있네요. 요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저는. 똑같은 속성을 2번 썼더니 빌드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거를 지우고 다시 빌드 해볼게요. 빌드 중이고요. 조금 전에 제가 빌드를 해야 되는데 가동을 시켰네요. 얀, 런, 빌드 다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완성이 다 됐고요. 완성이 다 됐고요. 리액트하고의 차이점은 여기 뭐 직접적으로 빌드 결과물이 생성되지는 않아요. 그냥 요거를 그대로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네, 빌드 결과물이 여기 .next라고 하는 폴더 안에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체로 서버라고 해서 백엔드도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틱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작성했던 페이지들이 요 안에 들어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들이 요 안에 다 들어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된 거를 어떻게든 가동시키고자 하는 상용한 장비에다가 이제 업로드를 해요. 뭐 FTP로 업로드를 하건 뭘 하건 이제 업로드를 해요. 근데 일반적인 HTML을 FTP로 업로드하면 바로 이제 실행이 되는데 얘는 yan run start 라고 명령을 내려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로컬호스트 3000이라는 폴더에서 이제 가동이 시작됐다라고 나오고 있죠. 네, 그럼 이제 이렇게 가동이 시작되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소스 고친다고 해서 반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제 빌드를 완료한 거, 완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소스 수정된 거를 또 반영을 시키려면은 빌드를 다시 한번 또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지금은 이제 제 컴퓨터에서 가동하고 있는 거니까 로컬호스트로밖에 접속이 안 되는 거지만 실제 상용 장비면 여기에 적합한 도메인이 있겠죠. 자, SRC 폴더는 이제 최종으로 다시 한번 압축해서 넣어드릴게요. 그냥 소스 바로 넣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실습하시면서 중간에 놓치신 부분 있다면은 이제 이걸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레거시 넥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다른 수업에서 학생이 이제 포트폴리오 완성한 거를 이제 명세서를 작성한 파일이에요.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단톡방에 하나 올려드렸고요. 수업 기간이 우리보다 길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작업할 시간적 여유가 좀 있었는데, 일단 여기 보면은 목차는 이제 제가 잡아준 거고요. 일단 클론 코딩을 한 건데, 이제 그 사이트를 이제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돔 구조를 쭉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영역에 대해서 이제 리액트 컴포넌트화 시켜서 컴포넌트별로 어떻게 화면을 구성했다라고 이렇게 태그 구조를 이제 제시하도록 했고요. 주의하실 거는 클론 코딩인데 절대 이 사이트의 코드를 참고하시면 안 돼요. 디자인만 디자인하고 이미지 같은 거는 따라 쓸 수 있겠죠. 대신에 코드는 완전히 자기만의 코드로 재해석을 하셔야 돼요. 클론 코딩하고 그냥 베껴서 코딩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원 사이트의 코드를 1도 보지 않으셔야 돼요. 마우스 올라갔을 때 뭐 이렇게 바뀐다라고 해서 돔 구조 작성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설명 코멘트 넣은 거를 영역별로 이렇게 다 작성을 한 거죠.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구현 계획 같은 거 이렇게 명시하도록 한 거고요. 일단 이런 단계가 쭉 진행이 되고요. 뭐 비슷한 페이지니까 이제 이 부분 계속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Next.js로 포트폴리오를 작업한 거였기 때문에 페이지 하나를 만든 게 아니라 사이트 전체를 다 베꼈어요. 처음에는 이 친구가 스파오 사이트를 베끼겠다고 너무 기세등등하게 하길래 너무 종강할 때까지 안 끝난다고 주제를 제가 바꿔준 거였어요. 모든 페이지를 다 이런 검색 같은 것도 다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 하나를 구성하기 위해서 컴포넌트에 대한 참조 구조들. 우리가 파일들이 이제 임포트 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index.js를 언더바 document.js에서 불러오고 이걸 app.js가 가져온다. 그리고 여기에 헤더랑 푸터가 들어있고 index.js를 구성하기 위해서 각각의 영역을 이렇게 5개의 컴포넌트로 나눠서 구현을 했다. 공통적으로 리덕스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백엔드 처리를 위해서 data.json 백엔드 파일이고요. 우리 수업했던 구조 그대로입니다. 이거를 이제 페이지별로 영역별로 이렇게 도식화해봐라 라고 해서 제시를 해준 거고요. 오늘 우리가 했던 수업 부분이 이 부분이죠.
뉴스 폴더 안에 카테고리 폴더가 있고 이 안에 index.js와 대괄호 id.js가 있다. 리덕스 쓰면서 이제 슬라이스 관련된 것도 명시해놨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페이지별로 다 만들어놨는데 실제로 Next.js를 페이지를 만들면 그리고 메인 페이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메뉴 같은 거 둘, 셋, 넷 이렇게 이제 메뉴 유형별로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 URL을 보시면 메뉴 밑에 메뉴 치노 음료 라고 보면은 메뉴 밑에 메뉴 드링크 그럼 이런 것들은 UI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실제로 얘네가 페이지가 다 있는 게 아닌 거죠. 요거 한 페이지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지별로 이런 도식을 다 그린다고 해도 그렇게 유형별로 묶고 나면 몇 개가 안 나와요. 그래서 구조별로 이렇게 화면 구조 만들고 본인이 구현했던 페이지들 이렇게 스크린샷 떠갖고 다 넣은 거고요. 실제 사이트랑 좀 비슷한가요? 그래서 본인이 구현했던 것들 스크린샷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여기죠. 소스 코드가 어떤 식으로 들어갔는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백엔드 파일을 직접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data.json 파일을 직접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사이트에 있는 컨텐츠들을 다 복사해갖고 이렇게 JSON 파일로 구성하는 거. 요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이 친구도 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그냥 베껴서 만들었는데 막상 코딩하려고 나니까 구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소스 코드를 작업하는데 좀 편하게끔 구조를 여러 번 갈아엎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첫 화면 코드는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단한 설명 작성하고 부분별로 이렇게 다 코드를 넣은 거죠. 이 소스 코드는 어느 부분에 대한 코드다. 하고 설명 집어넣고요. 소스 코드는 잘 안 보여도 돼요. 왜냐면 면접관들 코드까지 일일이 다 자세하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코드를 계속 진행한다. 쭉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아마 대부분들 여기 다 디테일하게 안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마지막에 넣으라라고 했던 건데요. 작업하면서 느꼈던 부분 꼭 넣으라고. 특히 이제 집중해야 되는 게 여기 작업하면서 어떤 에러가 발생을 했고 지금 이 친구도 이거 좀 대충 적은 건데 어떤 에러가 발생을 했고 그 에러를 고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그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적으셔야 돼요. 사실 이것도 좀 양이 적어요. 한 서너 페이지 정도 나오게끔 에러 메시지 넣고 그 에러를 어떻게 고쳤다. 결국은 코딩하면은 큰 맥락만 내가 파악을 하면 세부적인 코드는 나중에 가면 다 구글링 합니다. 저도 제가 짜는 사이트 소스의 40% 이상은 구글링해서 짜는 걸 거예요, 아마. 근데 구글링해서 갖고 온 코드가 내가 작업하는 거에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딱 들어맞진 않거든요. 뭔가 안 돌아가요. 그럼 그거를 그냥 버리고 새로 찾을 거냐 아니면은 그 부분을 내 사이트에 맞게 수정을 해서 쓸 거냐의 차이예요. 그 수정하는 능력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작성을 해라. 라고 해서 면접 보러 갈 때 이거 제본해서 들고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웬만하면 이 안으로 쏠리지, 면접하면서 막 이상한 호구조사 같은 거 안 하거든요. 그리고 Next.js는 직접적으로 서버를 운영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작성을 한 것도 필요하고요. 근데 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과정 동안 사이트 하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당연히 없으니까 하나도 이제 겨우 작업을 한 건데, 이거 거의 한 5주 작업한 거거든요. 5주 동안 매일 나왔어요. 이 반은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의 한 4주, 5주 정도 걸린 작업 결과물인데, 하나 갖다가는 사실 좀 부족해요. 한 이런 걸 한 3개 정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그 규모 큰 사이트 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기를 특별히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 아까 백다방도 좀 쉬웠고요. 요 브랜드가, 여기 브랜드가 대체적으로 사이트를 좀 대충 만들더라고요. 진짜 그냥 기본기에 딱 충실하게끔. 끝이에요. 없어요, 뭐가. 메뉴 소개하고, 그 다음에 매장 소개하고, 이게 다예요. 그래서 요거 백엔드 구성해서, 여기, 이거 선택하면은 이제 검색되게끔. 이거 우리 오픈 API 갖다가 많이 연습했잖아요. 드롭다운 선택하고 검색어 입력하면서 이제 백엔드한테 검색 결과 받아오는 거는 이제 몇 번 진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창업 안되는 공통적으로 다 외부 사이트 링크고요. 그리고 고객센터도 보면은 다 외부 사이트 링크라서 이거는 구현하지 말고 그냥 똑같이 링크 따라. 요거 앞에 3개 메뉴만 해라. 라고 해서 아마 이 친구 지금 종강하고 나서 여기 사이트 몇 개 더 했을 거예요. 여기 브랜드가 사이트가 실제로 되게 쉬워요. 자, 참고해 보시라고 그 이전 바로 직전 기수예요. 종강한 지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FTP를 준비하는 게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면 GitHub을 사용해서 이제 페이지를 만드실 수 있어요. 이 과정 첫 주에 GitHub 쓰는 방법을 이제 과정 첫 주에 이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GitHub은 이제 GitHub 자체는 이제 사용이 좀 가능하시다라고 지금 전제하고 이야기를 할 건데, 만약에 GitHub 사용법 자체가 좀 연습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때 썼었던 수업 교환은 안 갖고 있어서 URL 링크 하나 드릴게요. URL 타고 들어오시면은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이제 되어 있고요. 요 내용대로 이제 수업 진행했었으니까 수업 영상 초반 거 찾아보시면은 GitHub 자체는 사용법이 있을 거예요. 자, 이제 GitHub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그 개발자가 GitHub을 안 쓴다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 사람이 네이버 안 쓴다는 얘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그 내가 공부했던 이력들을 다 올리거나 내 작업물들을 다 올려서 이제 적어도 취업 준비를 하시면은 여기에 올려놓은 결과물들을 전부 이제 공개를 해 놓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한 것보다 비공개가 더 많아요. 예를 들면 요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외주 작업했었던 소스 코드가 지금 저장되어 있는 형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그 낮에 빅데이터 분석반 수업하고 있는 수업 자료 올라가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공부했던 히스토리를 이렇게 쭉 올리는 거예요. 예제 코드들 같은 거. 그러면은 이제 내가 작업했던 결과물을 이제 올리면서 코멘트 같은 거를 작성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저는 지금 저 혼자 쓰는 거라서 대충 작성한 건데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 놓으시면 이게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은 면접 볼 때 자기소개서는 안 읽어도 이거는 봐요. 적어도 코딩하는 사람이면. 그냥 뭐 제 케이스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전에 회사 생활할 때 그 연 닿았던 뭐 그런 분들 내지는 이제 신규로 이제 창업을 해갖고 뭐 인력 같은 게 없는 경우에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을 뽑으려고 면접을 보려고 하는데 그 면접 좀 도와달라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제가 이제 했던 얘기가 면접 볼 사람들 기톱 주소 좀 받아서 보내주세요. 미리 보고 갈게요. 이력서 달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자기소개서 달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이것만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 이제 코드를 올리는 거를 커밋한다라고 하는데 네, 개발자 1일 1커밋 이런 식으로 이제 해요.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여기에 코드를 올리자 그런 얘기예요. 보통 이제 취준생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했대요. 자, 이 GitHub이라는 사이트는 쉽게 말하면 소스코드 전용 웹하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냥 파일만 올리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업로드한 이력을 다 관리해 주고요. 요게 이제 제가 소스코드를 업로드한 거예요. 초록색은 진하면은 좀 많이 올린 거고 그 다음에 연하면은 좀 조금 올린 거고 색깔이 없으면 안 올린 거고 제가 이제 1년 동안 한 요 정도 코드를 업로드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코드를 올리면서 그 내가 작업한 내역 같은 거를 이제 히스토리까지 다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543번 업로드를 했대요. 이제 그 이런 식으로 업로드 한 게 다 나오고 이걸 만약에 꼼꼼하게 본다라고 하면 여기를 업로드했을 때 타고 들어가면 이거는 주피터 파일에서 안 나오는구나. 다른 저장소로 가볼게요. 네, 뭐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제 어느 코드에 어느 부분을 제거하고 어느 부분을 추가했다.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기록이 다 남아요, 진짜. 그래서 면접을 좀 꼼꼼하게 보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체크를 해요. 코드의 변경 이력까지 다 기록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게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도 쓰긴 하지만 GitHub은 실무 가면 무조건 쓴다고 보시면 돼요. 팀 안에서 작업 결과물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GitHub은 무조건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뭐일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수업 과정 초반에요. 지금 이게 전체 지금 우리 과정인데 과정 초반에 GitHub 사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HTML을 작성하는 동안은 계속 GitHub을
그 수업 중에 이제 수강생분들이 계속 써 오셨는데, 갑자기 자바스크립트 딱 시작하고 나니까 이제 기존에 들으시던 분들이 다 빠지시고 이제 거의 다 새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이어가지 못했던 부분이 좀 있기는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저장소를 만듭니다. 그냥 딱 웹하드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요. 그냥 개개인한테 웹하드를 생성할 수 있는 권리를 무제한으로 줘요. 여기 업로드할 수 있는 양은 무제한인데 다만 파일 한 개의 용량이 50메가를 넘지를 못해요. 그것만 아니면 진짜 무제한으로 올릴 수 있어요. 그 중에 이 웹하드 한 개를 내가 마치 FTP처럼 웹사이트화 시킬 수 있어요. 대신에 제약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가입하면은 계정 이름이 생겨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정 이름이 좀 요거예요. 저장소 이름을 자기 계정 이름 .github.io로 생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퍼블릭 형태로 공개된 형태로 만드셔야 돼요. 여기를 프라이빗으로 선택하면 여기 나밖에 못 보는 거거든요. 근데 공개화 시켜요. 왜냐면 웹사이트는 딴 사람들이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깃허브를 유료 결제를 하면은 이름을 내가 맘대로 정하고 그 다음에 저장소 자체도 그 웹사이트로 만들 수 있는 저장소도 무제한으로 풀리는데 무료 버전을 쓰는 경우는 저장소 이름이 픽스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당 웹사이트 한 개로 제한됩니다. 이렇게 이제 페이지 만드시면 저는 만들어 놓은 게 미리 있네요. 네, 여기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얘를 지우고 다시 만들게요. 자, 저장소 이름은 이렇게 픽스가 돼야 되고 설명은 그냥 맘대로 넣으시면 돼요. 네, 포트폴리오 웹페이지 이렇게 만들고요. 바로 들어버렸네. 그 다음에 여기 퍼블릭으로 선택하시고 뭐 리드미 파일이라는 거는 체크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스크린샷 넣어드린 거 보시면은 여기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퍼블릭 여기 요거 3번은 무시하셔도 돼요. 요거는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요거 이제 GK이라고 하는 다른 프레임워크를 쓸 때에 대한 케이스고요. 지금 우리는 일반 HTML이나 그 리액트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것도 선택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생성이 되고 나면 이제 저장소가 하나 생기는데 여기에 세팅 메뉴로 넘어가요. 자, 여기 세팅스로 이동하신 다음에 페이지스라는 메뉴를 클릭하세요. 오른쪽에 보면 있어요. 세팅스 누르고 페이지스. 그 다음에 여기 소스를 deploy from branch라고 하는 애를 선택을 하시고요. 메인에 루트 지정하시고 세이브. 한번 실제 페이지로 볼게요. 세팅스의 왼쪽 메뉴에서 페이지 deploy from branch 선택돼 있고 브런치 밑에서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안 올려놔서 이러네요. 자, 생성을 좀 다시 할 필요가 있네요. 지우고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리드미 생성 여부를 클릭을 안 했더니 파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바로 작동을 안 해요. 자, 저장소 다시 이름 만들고, 이름 만들어주고, 요거 리드미 체크. 요거까지만 할게요. 나머지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기본 파일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팅으로 다시 가서 왼쪽에서 페이지, 여기 메인에 루트 선택이 다 돼 있으니까 세이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커스텀 도메인, 만약에 내가 주소가 있으면 그 주소를 여기다 기입하시면은 주소 입력했을 때 기타 페이지로 접근이 돼요. 근데 뭐 우리는 지금 주소가 없는 케이스니까 여기는 그냥 넘어가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설정이 다 되면은, 여기까지 설정이 다 되면요. 이 파일이잖아요. 여기에 접근하기 위해서 주소 체계가 https 자기 github id github.io 아까 생성했었던 저장소 주소 있죠. 그걸로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리듬이라는 파일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팅을 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GitHub을 사용을 해볼게요. 자, 일단 GitHub에 있는 이 저장소 결과물을 이제 제 컴퓨터로 내려받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폴더가 생성이 됐고, 이 안에 들어가면은 지금은 readme.md라는 파일 하나만 꼴랑이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HTML 작업한 결과물이건 리액트 작업한 결과물이건 뭐라도 하나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HTML로 그냥 만들게요. 그게 빠르니까요. 여기다가 뭐 사이트 1 또 사이트 2 이런 식으로 폴더를 만들고요. 여기에 index.html이라고 파일을 만들게요. 자, 기본적인 건 뭐라도 넣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사이트 1입니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코딩 하나 했고요. 이 파일 복사해서 사이트 2 폴더에다가 넣고 얘는 이름을 main.html로 바꿀게요. 여기는 사이트 2의 main.html입니다. 사이트 1의 index.html입니다. 뭐 이 정도만 만들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작업하게 되면은 사이트를 몇 개를 만드실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각각 이렇게 폴더로 구별해서 여러 개 넣으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만든 거를 GitHub에 올립니다. 자, 이렇게 올리고 나면 GitHub에서 이제 새로 고침을 하면 제가 올린 게 지금 등록이 돼 있죠? 소스 파일도 올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액션스라고 하는 곳을 보시면은
지금 제가 올린 거에 대해서 얘가 지금 디플로이먼트를 하고 있다고 이게 뱅글뱅글 돌아요. 이게 아래처럼 이렇게 초록색 체크 형태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안 그렇게 돼야 웹브라우저로 접속이 돼요. FTP 같은 경우는 올리면 바로 즉각 확인이 가능한데 얘는 조금 시간차가 있어요. 그것만 참으시면은 완전 무료 FTP예요. 자, 아까 여기 주소가 이거였잖아요. 요게 지금 여기에 접속한 거죠. 여기에 사이트 1이라는 폴더와 사이트 2라는 폴더가 있으니까 밑에다가 슬래시 한 다음에 사이트 1. 이 안에는 index.html이라고 파일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접근이세요. index.html이니까 파일 이름 안 넣어도 되겠죠. 사이트 2는 제가 main.html이라고 만들었어요. 이렇게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FTP에 특별히 돈 안 들이고 GitHub을 통해서 내가 작업한 포트폴리오 결과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리실 수 있는 거는 일반 HTML 플러스 CSS 플러스 자바스크립트 작업한 거 그리고 리액트까지만이에요. 근데 리액트 작업할 때 제한이 있는 게 우리 그 리덕스 같은 거 할 때 제이슨 서버로 자체 백엔드 가동시켰잖아요. 근데 그거는 여기서 이 환경은 이제 무료 환경이기 때문에 HTML 환경밖에 가동을 못해요. 백엔드는 여기서 가동이 안 돼요. 백엔드까지 가동을 하려면 그때는 진짜 큰 돈 들여서 서버를 직접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이슨 서버 안 쓴 상태까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예전에 학생이 작업했었던 것 중에 잘 된 거 하나 제가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여기 올라가 있는 건데 실제로 한번 보여드려 보면은 제가 주소를 못 외워서 여기네요. 학생 포폴이에요. 포폴이하고 요건 제가 띄워놓은 거예요. 리얼한가요? 이 친구는 메인 페이지만 작업을 하고 사이트 전체를 베끼진 않아갖고 링크는 지금 작동하는 게 없어요. 이거는 리액트는 아니고요. 그냥 HTML이에요. 왜냐면 이반은 이제 프론트 개발이 아니라 퍼블리싱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일반 HTML 페이지 최소 하나 이상 그리고 리액트 페이지 한 개 이상 그 다음에 넥스트 사이트 하나 이상 요 정도를 이제 준비하셔야 좀 이제 포폴로서 어느 정도 좀 규모가 갖춰진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그 HTML 작업하는데 HTML로 이거 한 페이지만 작업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일주일이니까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